반갑습니다. 묵계 이상원입니다. 오늘 사회방송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음체질이 많을지 아니면 양체질이 많을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음체질은 태음인과 소음인, 그리고 양체질은 태양인과 소양인을 말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난 2회와 3회 방송을 토대로 음체질이 많을지 양체질이 많을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태음인의 외형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태음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하체가 발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체가 발달한 만큼 다리는 대체로 튼튼하고 길고 굵은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체형이 모든 태음인이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늘 언제나 일부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사상학에서는 한국인들의 이 50%가 태음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한국인들은 이 4개 체질 중에서 태음인이 가장 많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사상학에서는 태양인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소양인은 30%, 소음인은 20%이니 태음인이 우리 민족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한국인들은 태음인의 특징인 하체가 발달한 롱다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87 진단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럽인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숏다리가 많습니까? 롱다리가 많습니까? 당연히 숏다리가 많습니다. 화면상으로 안 보이지만 저도 역시 안타깝게도 숏다리입니다. 유럽인들이 롱다리가 아주 많다면 체질적으로 태음인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숏다리가 많은 반면에 이 상체가 상대적으로 더 발달했으니까 음체질인 태음인이 다수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양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음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예, 당연히 양적입니다. 왜냐하면 인체 상부가 양이고 이 하부는 음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숏다리, 즉 하체가 짧다는 것은 음의 발달이 미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음체질 위주의 민족 구성이라는 그 상식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죠.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태음인의 비율을 적어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양체질인 태양인과 소양인의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의원에서는 여전히 음체질인 이 태음인과 소음인 위주로 체질을 감별하고 있습니다. 87일 한의원 역시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조금 다르게 음체질 중에서도 태음인보다는 소음인 위주로, 즉 수양, 수음체질이죠. 이 소음인 위주로 자가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통 소음인 뿔입니다. 우리 카페, 제가 운영하는 87나라 카페에 들어오신 분들도 역시 수양체질, 수음체질, 즉 소음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믿지 않지만요. 모두들 소음인처럼 마음이 여리고 날씬하고 여성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잘못된 체질 상식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나 진단을 받은 체질이 온통 오진투성이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대한민국 체질학계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외형만을 갖고 그렇게 말하면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는 그런 지적이죠. 하지만 저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음체질이 아니라 양체질이 많다는 증거는 단지
이 다리 길이와 상체 발달 정도 이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양체질이 많다는 증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수십 가지는 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 증거를 논리적으로 다양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오늘 사회방송도 역시 잘못된 체질 상식 깨뜨리기, 정확한 체질 이론 배우기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5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87연구소 방송 묻게 이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